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만요, 제가 잠시 카메라를 좀 끄고 목소리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방송 녹화하는 게 일요일인데요. 제가 토요일 날 좀 과음을 했거든요. 영국에 와서 이제 새로 사귄 친구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인데 이번에 이제 캠브리지 와서 아이들 때문에 이제 알게 됐거든요. 제 딸아이랑 같은 반에 있는 아이의 부모인데 저녁 토제를 받아서 이제 갔었는데 술을 너무나 잘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한술 하긴 하는데 좀 미국 사람들 또 등치도 크잖아요. 그래서 같이 마시다가 완전히 녹다운이 됐습니다. 지금 얼굴 상태가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제가 카메라에 좀 등장하기가 창피하기도 해서 오늘 하루만 그냥 목소리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8월 맞이해서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8월의 첫날이죠. 자, 7월의 마지막 증시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S&P 500이 플러스 1.42%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97, 나스닥은 1.88%나 올랐습니다. 러셀 2000도 0.65% 플러스. 그래서 이제 7월달 마지막을 좀 기분 좋게 장식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며 마감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미주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은 종목들 중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였던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10.46% 올라갔거든요.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금요일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닝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실했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탄력을 받으면서 그동안 이제 떨어진 것 중에 10% 정도 만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독도 6.57% 좋은 모습 보였고요. 테슬라가 5.78%, 캐터필라 5.54, 올린이 5.40, 그 뒤를 이어서 스틸 다이나믹스가 5.00, 스노우플레이크가 4.63, KLA가 3.67%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이 밖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좀 봐야 될 텐데요. 아마존을 이어서 이제 테슬라가 5.78%로 두 번째로 좋았고요. 애플이 3.28% 정도 상승했습니다. 구글이 1.79, 마이크로소프트 1.57, 엔비디아가 1.00% 올라갔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랑 메타는 소폭 하락하면서 이 추세를 좀 같이 즐기지 못해서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그런 금요일 장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7월 달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7월 한 달은 굉장히 좀 추세가 좋았죠. 다우존스가 한 1개월 동안 6.7% 상승했고요. S&P 500은 9.1% 올라가면서 7월 한 달을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2.4% 단 한 달 동안 급등을 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달에 1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1년에 올라갈 수 있는 수치를 단 1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굉장히 좋은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했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죠.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보이게 되면요.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꼭지를 찍고 드디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커다란 동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해서요. 우리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윗에 또 한마디를 했는데 7월 29일 날 뭐라고 이제 트윗을 날렸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트렌딩 다운한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요. 그 이유가 좀 뒷받침이 돼 있죠. 테슬라의 코모디티 프라이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자재를 많이 쓰잖아요. 테슬라 공장에서. 그런데 이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굉장히 원자재에 대한 압력이 많았기 때문에 실적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공포 때문에 떨어졌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나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사실 인플레이션 말고도 리세션에 대한 걱정도 아울러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테크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플랫폼즈 같은 기업은 이 리세션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구글의 CEO가 이번에 그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기사에 보시면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포커스를 해야 된다.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다. 포커스를 찾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동시에 심플리시티 스프린트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런칭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직원들한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어디에 대한 피드백이냐면요. 에피션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글이라는 조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걸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글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가 이번에 이제 직원들에게 발표를 했다. 새로운 좀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심플리시티 스프린트. 심플리시티라는 것은 이제 단순함, 뭐 간결함 이런 뜻이거든요. 스프린트는 막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의미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아이디어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구글은 17만 4천 명이 넘는 엄청난 인력을 확보한 기업이죠. 따라서 이렇게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두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내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고 그 목표는 포커스를 좀 어디에 포커스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찾고 또 하나는 efficiency, 즉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피차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구글의 생산성은, 그러니까 기업으로서의 생산성이 지금 우리가 좀 갖춰야 되는 거기에 상당히 좀 멀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생산성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드 카운트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생산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똑똑한 사람이 17만 4천 명이나 모여 있는데 이 정도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좀 인력이 많다는 거죠. 우리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한다라고 독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HR, 그 Human Resources의 약자죠. 인사부의 장인 피오나 치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역시도 인정을 한다. 지금 테크 산업 전반적으로 레이오프에 대한 그 걱정이 늘어나고 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를 레이오프했다는 소식을 제가 오미주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글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줄일 생각은 없다. 따라서 뭐 레이오프를 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효율성과 포커스를 증가시켜야 된다는데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우리는 좀 구글의 이 효율성에 대해서 집단이 너무나 좀 안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미준과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여기 테슬라 네어 미준이라고 찍으시면요.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여기 이분이죠. 예전 한 1년 정도에 제가 테슬라 네어라는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에 투자를 해서 그 130억을 만들어서 39살에 은퇴한 테슬라 플러스 빌리어네어의 약자가 테슬라 네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준의 출연을 하셔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테슬라 투자를 하게 됐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그리고 왜 은퇴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부 그리고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됐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는 당시에는 아마존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아마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는데 그 전에 구글에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하고 아마존에 대해서 비교를 해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남거든요. 구글이 굉장히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재능과 탤런트를 다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구글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테슬라 네어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좀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대강 이랬는데도 현재 구글이 나타났는데 지금부터 만약에 이 엄청난 인력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 포커스를 맞추고 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면 대단한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기대감을
주주로서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AMD 그리고 인텔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AMD가 인텔을 넘어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에서 이제 더 커다란 회사가 되었다라고 기사가 지금 뽑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AMD가 인텔 라이벌인데 이제 인텔을 넘어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시가총액이 역전이 돼버렸다. 자, AMD의 주가가 3% 정도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이 AMD의 캐피탈리제이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53빌리언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9%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급락한 이유는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지 않은 최악의 어닝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어닝에서 이 프로핏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도 달성하지 못하고 미스가 나왔죠. 레비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역시도 미스가 나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너무나 많이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잠깐 다시 확인하실까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2분기 갭 EPS가 미스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레비뉴 역시도 미스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죠. 작년 대비 매출의 규모가요. 무려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뭐 단순히 1, 2% 정도 떨어진 게 아니라 17%나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8.56%나 급락을 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인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가총액이 148빌리언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153 대 148이니까 한 5빌리언 정도 차이를 보이면서 AMD가 드디어 인텔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시가총액의 순위가 바뀐 것은 뭐 상징적인 의미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지금 현재 이 PC 시장 그리고 서버 칩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죠.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 시장이 경쟁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두 기업이 가장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PC 그리고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경쟁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나타났던 시가총액의 역전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요. 현재 에셋이 조금 가벼운 이런 칩 메이커 반도체 기업에 더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AMD 같은 경우는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칩을 설계만 하고 이 제작은 다른 기업한테 맡기거든요. 외주를 주죠. 반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파운드리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자본 집약적이고 너무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런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보다는 AMD처럼 계속해서 좀 효율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이런 기업에 더 많은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AMD는요. 계속해서 이 칩의 성능을 더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텔에 비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뒤처져 있었던 기업이 AMD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더 성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래서 속도도 더 빨라졌고 거기에 효율성까지도 더 증대됐기 때문에 사실 현재 AMD의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인텔의 주가는 계속 떨어진 이유는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여겨졌던 인텔이 만드는 반도체보다 AMD의 반도체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도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AMD한테 인텔이.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은 더 좋은 반도체 칩을 원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AMD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클리어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MD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밸류에이션 여기 P 논갭으로 보시면 원래 지난 과거 5년 평균은 63배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논갭이긴 하지만 27.7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현재 갭으로 보면 35.45배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그러니까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는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냐면 6.3배입니다. 과거 평균은 6.6배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PS 레이쇼는 그렇게 높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감소한 사실이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은 PB 레이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거든요. 자산은 이제 두 가지로 이어지죠. 자산은 이제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인데, 부채를 빼고 남아있는 자기의 순수한 자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77배 정도 올라가 있다. 원래는 19배 정도 올라가서 있던 굉장히 비싼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저렴한 밸류에이션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PER도 그렇고 PS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보이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우버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금 우버도 그렇고 리프트라는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그렇고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는 얼마나 많은 운전자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번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운전자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버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부스트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좀 여러 가지 확산시키고 새롭게 도입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점점 더 많은 드라이버, 운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버를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운전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어라고 그 다음에 루트가 나와 있는데, 페어라는 것은 이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이 들어올 때 이 콜을 받을 것인지 말을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의 요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가게 되는지 이러한 정보를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로이터 통신에서 이번에 리포트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우버의 CEO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라 코스로우샤히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이 이번에 드라이버 이벤트라는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드라이버 운전자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행사를 한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어떠한 그 기능을 설명을 했냐면, 이런 위에 나와 있는 기능들이 현재 2월 달에 시범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30개의 지역에서, 미국에만 30개의 지역에서 드디어 이제 런칭을 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우버가 데비카드를 드디어 출시한다. 데비카드는 이제 현금 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현금 카드를 이제 출시를 하고 이 운전자분들이 사용하는 그 개수에서 7% 정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캐시백의 퍼센티지는 로열티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그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캐시백의 퍼센티지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7% 캐시백은 굉장히 좀 커다란 퍼센티지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데비카드 어느 정도의 좀 사용이 될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시장의 규모를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 우버 드라이버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숫자가요, 1 밀리언 정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뭐 데비카드 같은 거를 우버가 출시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정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우버가 프로 드라이버 리워드 프로그램을 드디어 다시 가져온다, 미국 쪽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버 프로 드라이버 프로그램은요, 사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11월 달부터 새롭게 출시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영국 쪽의 프로그램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여기 나와 있죠. 우버 프로라고 돼 있죠.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좀 우버 쪽하고 긴밀하게 함께 일을 하는, 따라서 우버라는 것은요, 사실 직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에 등록을 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파트너 중에 어떤 드라이버들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뭐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뭐 직장에 출근하듯이 우버 드라이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버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이 우버 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그 혜택들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뭐 자동차를 정비할 때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연료값도 또 싸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짜로 차량이 망가졌을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한 재미있는 부분은 영국에 이제 오픈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거든요. 근데 여기에 등록금을 다 내준다. 그래서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이 운전자의 가족 중에 한 명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어진다. 물론 이제 등급이 높아야겠죠,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자, 그리고 짐 패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피트니스 클럽이죠. 피트니스 클럽의 멤버십을 이 드라이버와 그리고 가족 5명한테까지도 혜택을 준다. 그래서 영국의 전역에 1900개 정도의 지금 위치가 있는데 7파운드 99센트만 내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뭐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조금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이 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그 혜택을 제공하는데, 물론 이제 등급이 있거든요. 블루 등급이 있고 골드 등급이 있고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이렇게 포인트에 따라서, 운전자가 확보한 포인트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포인트를 따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한번 이제 승객을 모시고 영업을 하게 되면 1포인트를 얻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이라든지 토요일 밤에 일을 하면 3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포인트를 적립을 하면 나중에 그 포인트만큼 이러한 그 이름을 얻게 된다. 다이아몬드 멤버가 되고 뭐 플래티넘 멤버가 되고, 이렇게 로열티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하나 더 고려할 점이 뭐냐면, 이 드라이버들이 승객한테 받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 평점이 4.85 이상이 돼야 된다. 따라서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또 다른 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현명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캔슬레이션 레이트이 4% 이하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승객한테 이제 간다고 얘기해놓고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캔슬레이션인데, 그 확률이 4% 이하가 돼야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그 운전자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한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 마이크론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요, 마이크론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리딩 엣지 메모리, 최첨단의 메모리 칩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리딩 엣지, 최첨단의 메모리 공장을 미국에 지을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오미주를 항상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최근 들어서 Chips and Science Legislation, 그 법안이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280빌리언이나 되는데, 사실 280빌리언 중에 200빌리언은 이제 과학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80빌리언 정도가 이 반도체 쪽에 이제 협조가 된다,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주에 굉장히 가파르게 지나갔죠. 모든 일들이.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상원에서, 미국의 상원에서 이 칩 액트, 반도체 법안을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64대 33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목요일 날 하우스는 이제 하원을 얘기하거든요. 상원이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로 다음 날 하원에서 바로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 가 있다. 그래서 사인만 하면요, 바로 법률로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이제 이 반도체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마이크론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이번 법안의 목적이 여기 설명이 돼 있죠. 미국의 경제라든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좀 잘 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번에 국회에서 해줬다. 그 결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마이크론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투자의 기회를 갖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최첨단 메모리 공장을 미국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그 자세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계획에 대해서 향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썰을 풀 테니까 기대해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미주에 좀 마이크론이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좀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커다란 공장을 지으면서 또 새로운 공장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모습을 주주로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오미주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인데요. 오늘 자막 영상에는 오래간만에 캐시 우드가 등장을 합니다.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투자를 진행하면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캐시 우드 그만 좀 얘기해라, 좀 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그 투자의 모토가 4차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캐시 우드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녀가 운영하는 펀드가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고 이 투자자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과연 캐시 우드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식시장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8월의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리는 얼굴 없이 진행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좀 얼굴 없이 목소리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얼굴 없이 방송하니까요, 조금 더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거나 얼굴 모습이 좀 말이 아닐 때는 이렇게 목소리만 가지고 가끔씩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8월의 첫 번째 날인데요. 이번 한 달도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그런 시간으로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he's been a long-time bull on growth names, loading up on shares of beaten-down pandemic darlings while the rest of Wall Street contemplates their prospects. And the earnings season so far has been punishing to some of her biggest holdings, like Roku today, down 23%. Joining us now, ARK Invest, Cathie Wood. Cathie, thank you so much for spending your time with us on a Friday evening. Now, is there anything so far in the earnings season or the economic data, anything else that would make you waver in your conviction of the growth trade? Well, what we do see in these earnings results is that we are in a recession. And we've been calling for a recession for quite some time, a lot of it based on excess inventory. So we think this is an inventory-led recession. And I think that's coming through loud and clear. We're seeing advertisers cut back dramatically. It seems like when Walmart and Target announced in May that they were loaded up with inventories, and this was far above what they had expected, and that they were going to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You know, a lot of advertisers started cutting budget, saying, "Okay, this is a possible recession indicator." And as you know, we've just gotten 2 consecutive quarters of negative real GDP growth, but a lot of people still are fighting the notion that we're in a recession. Yeah, certain people are fighting that notion. A lot of economists like yourself, there is a technical recession. But then there's also what a lot of folks, including Fed Chair Jay Powell, says isn't necessarily recession. They define it as a broad-based slowdown across a number of industries. Are you seeing that? Yeah, I think this is a recession. And I think what the Fed is really focused on is employment as a gauge. Employment is a lagging indicator. The CPI, the PPI, all of those are lagging indicators. If you look at initial unemployment insurance claims, they're up 50% from the low. So I do believe we're going to see some significant disappointment in the employment numbers moving ahead. And I also think based on what we're seeing from gold, the gold price actually peaked in August of 2020. Many people don't know that. And it's down near the low end of a range, a 2-year range. That's an important inflation gauge. And then copper price. The copper price broke down. It broke a 1-year trading range in the $4 to $5 per pound range. And it has come down hard. So I think all of these are signals that that inflation is going to come down. It's going to come down significantly, and that we're probably going to see some deflation. And we've been calling for that for quite some time as well.